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이 시간 진행의 이진섭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흔한 감기가 아닐까 하고 넘기기 일쑤인데요. 평소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가벼운 증세를 보이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 서울에 있는 한봉희 한의사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 증세가 감기하고 너무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감기하고 폐렴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네, 요즘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풀렸다가 추워지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각종 바이러스에 대응하지 못하고 곧바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적인 식사 습관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감기부터 살펴보면요. 감기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나타나며 증세로는 기침, 인후통, 두통, 그리고 콧물과 콧막힘, 재채기 등을 하게 되는데요. 감기는 인간이 앓는 가장 흔한 형태의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이며 감기를 유발하는 병원체는 변종이 매우 많습니다. 폐렴의 원인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는데요. 드물게는 화학물질이나 구토물 같은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피로감, 두통이나 설사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폐렴은 세균에 의해 감염되고 감기는 호흡기 비루스에 의해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감기나 폐렴의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네, 폐렴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데요. 다른 것은 감기에 걸렸을 때보다는 열이 나고 몸이 어슬어슬 떨리며 기침과 가래, 그리고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전신 중독 증상이 있게 됩니다. 또한 호흡이 척박하고 입술 주위에 수포진이 생기고 눈이 충혈되고 그렁그렁한 가래 낀 탁한 음이 들리며 연발음과 수포음 등이 들리게 됩니다. 이 호흡할 때 소리가 좀 틀리다는 말씀인데 감기나 네. 독감, 폐렴 모두 비슷하지만 뭐 다른 점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초기에는 모두 기침을 하고 몸에 열이 나고 몸에 한기가 든다는 것은 공통적인 증세입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열도 그리 높지 않은 미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감이나 폐렴의 경우는 일단 열이 심하게 높고 증세가 갑자기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의 경우 누런 가래가 나오고 감기나 독감 때보다 증상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폐렴은 폐포가 감염이 되어 염증이 일어나는 증상인데요. 폐포에 공기 대신 액체나 고름이 쌓이게 되어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과 같은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비말이 폐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구강이나 비강 등의 감염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흡인하거나 삼키는 경우에도 폐로 감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폐렴의 종류는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균류성 폐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세균성 폐렴은 세균이 원인이 되는 폐렴으로 가장 흔하고 심각한 형태의 폐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감기는 보통 병원균이 폐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이나 코에서 감염을 일으킨다면 폐렴은 세균이나 비루스가 증식해서 폐의 깊숙한 곳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서 끈적하고 고름 같은 가래가 나오고
호흡이 불편해지면 폐렴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항생제 복용이 어려울 때 자기가 집에서 자가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있을까요? 네, 항생제 복용이 어려운 경우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배를 꾸준히 삶아서 먹게 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천식, 기침 등 호흡기 관련 질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가 좋고 예방도 됩니다. 병은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는 끓일수록 폐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불에 두세 시간 정도 끓이거나 삶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배는 몸의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기침이나 가래, 감기를 먹게 하고 또는 배변과 이뇨작용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선인장을 지져서 낸 즙에 꿀을 2대1의 비율로 타서 한 번에 20ml씩 두세 번씩 5일간 복용해 줍니다. 그리고 율무살을 가루내어 현미와 같이 섞어서 죽을 쑤어서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등이 있을 때 500g 정도의 무 한 개와 생강 10g 정도, 파 한 줌을 함께 짓지어서 약천에 싸서 가슴에 대고 찜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젊은이가 지병이 없는데 갑자기 폐렴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폐렴은 기침, 발열, 가래, 불규칙한 호흡소리와 또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열이 없는데도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5세 고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흡기 질환의 증세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런 경우 청진 시 폐에서 소리가 좋지 않거나 타진 시 타금이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산모의 경우 갑자기 폐렴이 발병하게 되면 손쓸 새도 없이 빨리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꽤 많고 과거에는 폐렴에 걸리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정도로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초기 폐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감기와 거의 흡사해서 병원을 찾지 않게 되고 몸 상태가 악화된 뒤에야 찾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각종 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노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몸이 약해진 환자는 10중 8구 폐렴에 이르는 예가 많습니다. 폐렴 자체가 무서운 병이라기보다는 폐라는 기관이 호흡을 하는 이상 병원균이나 곰팡이 포자를 비롯한 각종 외부 물질을 받아들이는 관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면역 기능이 멀쩡한 젊은 사람도 운이 없어서 특정 병원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면 폐렴 진단을 받을 수 있고 한참을 고생하게 됩니다. 발병률은 노인일 경우 더 높지만 젊은이라고 무조건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 폐렴의 예방 또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예방법은 몸을 단련하며 저항성을 높여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기를 예방하고 상기도 염증성 질병을 방치하지 말고 제때에 치료한다면 폐렴으로 번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독감이나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는데요.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폐렴을 완전히 방어해 주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감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함께 폐기능 강화, 폐활량 늘리기를 위한 호흡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뱉는 호흡 과정인데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서 가슴을 부풀어지게 만들어주고 내쉴 때에는 서서히 횡격막이 최대한 내려가는 느낌이 나게 해주면 됩니다. 또한 걷기와 계단 올라가기, 수영, 등산, 자전거나 줄넘기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한 호흡도 폐를 강화시켜 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한봉희 한의사를 전화 연결해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워싱턴에서 이진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